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따로 데이터 편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겠죠. 브랜드를 선택을 합니다. 기아를 골라 볼게요. 그리고 차종은 상용과 승용이 있습니다. 상용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더뉴 본고가 나오고요, 승용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승용차 목록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해당 차의 코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는 오빠우디, 차종은 스포츠카, 차 이름은 부메랑,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차의 번호는 OPD1로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은요 브랜드에는 오빠우디, 차종은 스포츠카, 제품명은 부메랑, 색상까지 선택을 하면 코드 번호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VBA 없이 엑셀 자동화를 구현하려면 꼭 알아야 할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표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이번 강의에 사용된 공식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에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에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는 표를 이용한 이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명드린 시트인데요. 이 표를 이용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상자는 만들기에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이 많거나 큰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각 항목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조건이 한 단계까지밖에 넘어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트릭을 쓰면은 간단하게 2단계, 3단계까지 넘어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도 제한사항이 많은 편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 강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인 동적 범위 시트를 오시면은요 이렇게 좌측에 구분과 제품이 나열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는 구분과 제품명이 각각 고유값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관리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분과 제품에 따라 사이즈나 원재료, 들어간 원두 등등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옆에 따라 붙으면서 하나의 제품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식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상자를 이용하시려면 이러한 데이터를 고유값만 나오도록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표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일반 범위여도 동적 범위를 사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은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표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A키로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요, Alt N-V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줄 겁니다. 삽입하는 위치는 여기에 기존 워크시트로 해서 위치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구분과 제품을요 이렇게 끌어와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한 채로 단축키 Alt JYPT 그리고 Alt JYTD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구분에 필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필드 설정에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및 윈세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 항목 레이블 반복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구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표시에서 단축 표시를 체크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다시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 옵션에 행 머리글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각각의 구분과 제품명이 고유값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는 이렇게 표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줬잖아요.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이렇게 범위, 즉 표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중 조건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상자를 만들려면 기준이 되는 조건 값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선택을 하면은 커피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를 선택을 하면은 차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기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구분이 여러 번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구분도 고유값만 나오도록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고유값을 출력하는 공식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피벗 테이블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이전과 똑같이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분만 이렇게 행으로 끌어오시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여기 총합계에서 총합계 해제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밑에 합계를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구분의 고유값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쓰는 방법은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냉커피를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고 여기에서 Ctrl Alt F5키 또는 여기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해야만 이렇게 데이터가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냉커피는 지운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중복값 제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은 밑에 적어드렸는데요.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적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식만 짧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함수를 넣어줄 거예요. 일단 룩컵을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2를 넣습니다.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1 나누기 가로 열고 카운트 if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땡땡 콜론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범위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의 앞에 있는 셀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참조할 범위는 여기 구분 범위가 되겠죠. 이 구분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는 0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수로 똑같이 구분 범위를 선택을 하고 가로 닫아서 함수를 마무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품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동 체크를 하시면은요 고유값만 나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러가 나와서 보기 안 좋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if 에러를 넣어서 여기는 빈칸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자동 체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이 중복값 제거 공식을 이용하시면은요 장점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갱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냉커피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구분이 추가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냉차를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지워주면은요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초보자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공식이 사용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을 때에는 이 룩컵 함수는 배열을 참조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오셔가지고요. 이 데이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한 번에 고유값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채우기를 없음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줄게요. 이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장점으로 아주 간단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이렇게 공식을 사용하시면은 공식이 들어가서 파일 속도가 느려지고 파일이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값만 들어가서 파일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요. 매번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통해서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인 피벗 테이블을 쓰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쓰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고유값을 만들어 줬으면은 이 고유값에 해당하는 목록 상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동적 범위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목록 상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로 목록 상자를 추가해 줄게요. 이름은요, 예제 1 그리고 언더바 목록 상자 언더바 1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이렇게 오프셋 넣어 주시고요. 시작 셀은 여기 D9셀이 되겠죠. D9셀 클릭하시고 콤마 3번 입력하신 다음에 카운트 A 함수 넣어 주시고요. 범위는 이런 식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로 2번 달아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력한 값만 동적 범위로 지정된 거를 볼 수 있죠. 닫기 눌러서 나와주신 다음에 여기 셀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렇게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그리고 원본에 오신 다음에 키보드 F3키 눌러주시면은요, 저희가 방금 넣어준 범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범위를 확인 눌러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이 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도록 두 번째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밑에 적어드린 이 공식을 써서 만들어 줄 건데 같이 볼게요. 이 범위는 숨겨주시고요. 이렇게 공식을 적어주겠습니다. 일단 오프셋 적어주시고요. 시작 셀은요, 여기 데이터의 좌측 상단의 첫 번째 셀, 여기에서는 A4셀이 되겠죠. A4를 선택을 하시고요. F4키로 고정 셀로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매치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구분으로 참조할 값은 방금 만들어준 여기 54셀이 되겠죠. 54를 클릭하시고 F4키로 고정 참조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이 값을 찾을 범위는 여기 구분 범위가 될 겁니다. 구분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0 넣어서 정확히 일치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찾는 값인 이 디저트라는 값을 이 범위에서 검색한 다음에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1을 빼서 마무리하신 다음에 콤마 넣어주시고요. 1 넣으시고 콤마, 그 다음으로는 카운트 if 넣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찾을 범위는 이 구분 범위, 그리고 참조 값은 여기 이 목록 상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4키로 고정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value 오류가 나오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F9키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 디저트에 해당하는 이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ESC키로 나오신 다음에 이 값을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빵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공식을 오신 다음에 이 공식에서 다시 키보드 F9키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빵에 해당하는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 범위를 추가해 줄 거예요. 컨트롤 F3키로 이름 관리자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로 아까와 동일하게 이번에는 예제 1 언더바 목록 상자 언더바 2로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복사한 값을 붙여넣기 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셀들이 반드시 절대 참조로 입력이 돼 있어야만 복사 붙여넣기에도 공식이 올바르게 들어가니까 반드시 이 공식은 절대 참조로 입력해서 넣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다중 조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추가해 주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그리고 원본에 오신 다음에 F3키 누르시면은 저희가 방금 추가한 이 두 번째 목록 상자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빵을 선택을 하면은 빵에 해당하는 목록이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차를 선택을 하면은 차에 해당하는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이 오신 다음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오프셋 함수로 시작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 셀은 여기 A4셀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 함수의 공식은요, 이렇게 구문이 이루어지는데, 시작 셀은 A4셀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아래로 몇 칸을 이동을 할 거냐, 이 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몇 칸을 이동을 할지 지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요, 저희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표의 구분, 이 범위에서 저희가 찾는 값인 지금은 차가 되겠네요. 이 차를 찾아서 이 차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 반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이 매치 함수는 6을 반환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매치 함수는 6을 반환했지만 오프셋 함수는 처음 시작부터 한 칸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6을 바로 넣어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내려가서 한 칸 밑에 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1을 빼서 이렇게 5가 반환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여기까지만 오시면은 오프셋으로 현재 값은 여기에 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 이동을 통해서 여기 1을 넣어줬죠? 1을 넣음을 통해서 우측으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값은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9번 범위에서 차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큼 세로 넓이를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넓이를 5개를 확장을 해주면은 차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 넓이에는 1을 넣어서 이렇게 공식을 마무리 해줍니다. 그쵸?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공식을 한 번 더 응용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2단계, 3단계로 이어지는 다중조건 데이터 유효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별 차종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제품이 고유값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고유값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더하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미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줬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최상위 구분인 이 브랜드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브랜드에 해당하는 차종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와 차종을 만족하는 제품이 나오도록 피벗 테이블을 추가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 범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F3키로 오셔가지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예제 2, 목록 상자 1로 만들어 주시고 붙여넣기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값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 값도 컨트롤 F3키로 새로 만들기에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예제 2의 목록 상자 두 번째로 추가해 줄게요. 그쵸? 저기에 등록 지우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똑같이 공식을 복사해서 추가해 줄게요. 컨트롤 F3키로 똑같이 새로 만들기 오신 다음에 예제 2의 목록 상자 3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3개의 범위를 추가하셨으면은요, 닫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브랜드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그리고 원본에 오신 다음에 키보드 F3키로 저희가 추가한 첫 번째 목록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차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목록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목록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는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세 번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상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은 기아에 해당하는 차종이 나오고요. 기아의 상용차인 더뉴 봉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공식은요, 이전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근데 바뀐 점은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이 두 가지 파란색 글씨가 바뀌었어요. 근데 원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전 공식을 이용하셨으면은 이번 공식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작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셀은 이 범위의 첫 번째 셀이 되겠죠. 여기 기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쵸? 두 번째로 여기에서 몇 칸 내려갈지 지정해 줄 건데, 이 값은 다중조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브랜드 범위에서 기아를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차종에서 이 차종값을 만족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상용이 아니라 승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기아와 승용을 만족하는 값은 이 데이터에서 하나, 두 번째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2를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셋 함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한 칸을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뒤에 1을 빼줘서 이렇게 한 칸 내려간 값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 셀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2를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동적 범위로 출력한 값은 여기 이 선택된 셀에서 우측으로 하나, 둘 이동한 범위인 이 제품 범위를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넣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다중 유효성 검사 범위를 출력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되었죠? 여기까지 오시면은 여기 K3셀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ount if s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브랜드 범위에서 기하를 만족하고 차종 범위에서 승용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가지고 그만큼 새로운 범위를 넓혀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 인수로 1을 넣어서 가로 넓이를 한 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에 오신 다음에 제가 브랜드를 추가해 볼까요? 오빠두 스포츠카 부메랑에 화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OPD1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브랜드에 오시면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오빠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벗 테이블로 범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만 이런 식으로 오빠두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죠. 단축키는 Ctrl Alt F5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실 때에는요,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로 고치면 되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적 범위를 이용한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고유값으로 들어간 범위가 반드시 연속된 값으로 반복돼서 입력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의 승용차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으로 추가된 데이터는 이 밑으로 또는 이 위로 추가가 돼야지 승용값이 여기에 떨어져서 밑에 추가가 되면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아차의 승용 예제 1 화이트 그리고 코드는 ABC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기아의 승용차가 여기 밑에 떨어져서 입력이 됐지만 제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에는 이런 식으로 기아의 승용차 예제가 연속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면은 원본 데이터에 있는 표에 데이터가 떨어져서 입력이 돼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이전에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진 범위에서 동적 범위의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시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피를 추가해 볼까요? 커피에 카라멜 마키아토를 추가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은 커피를 선택을 하고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얼그레이라는 옳지 않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이 완성이 되면은 코드 번호가 나오도록 이렇게 인덱스 매치 함수를 넣어줬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전에 올려드린 VLOOKUP 다중조건 검색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동적 범위를 이용한 다중조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상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표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